안녕하세요. 폴아카데미의 IBMS AP 칼큘러스 대표 강사 박준용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IBMS에 대한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우선 IBMS에서 새로워진 IBMS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그리고 4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IBMS에서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따라서 공부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10년 이상 IBMS를 강의해온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IBMS는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athematics, Analysis and Approaches, 즉 여기서는 저는 이제 AA라고 부를 텐데 미적분에 조금 방점을 둔 미적분을 좀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교과목이고요. 그리고 AI라고 해서 이제 Applications and Interpre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용 수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통계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꼭 통계학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고 discrete mathematics나 아니면 linear algebra나 다른 종류의 응용 수학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과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어 레벨과 스탠다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어 레벨은 이제 좀 심화 과정인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과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탠다드 레벨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과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AHL, AIHL, S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4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SL과 좀 구성 시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L 과정과 HL 과정이 각각 150시간, 2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징적으로 그 IA라고 하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둘 다 SL과 HL 모두 30시간씩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AA, SL 어느 과목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 AI라고 하는 부분은 Internal Assessment라고 해가지고 그 내부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 수학에 관련된 학생들이 수학에 관련돼서 본인이 관심 있어 하거나 재미있어 하는 내용들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과 30시간 정도의 그 면담 그리고 수업 또는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수정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15페이지 내외의 그 수학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각 과목별로 4개의 과목 중에서 하나씩 제가 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AASL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개의 토픽으로 구성된 그 IB 과정에서 다 모든 토픽들을 골고루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 선택하는, 그러니까 사실 IB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이지 한국 학생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여튼 약 40% 정도의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전체 IB 학생들 중에서. 자, 그리고 이 정도면 무난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고등학교 수학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고, 그렇다고 아주 쉽다라고 할 수는 없고, 골고루 이것저것 함수, geometry, 또는 statistics, calculus 아주 그냥 균형 있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한국 학생들이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이 과목을 거의 모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기존에 포함되었던, 근데 예전에는 SL 과정에서 벡터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벡터스가 제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 벡터스를 교과 과정 이외에도 가르치고 있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독일 학생들이 독일 대학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벡터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벡터스까지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ISL 과정인데요. 가장 난이도가 쉬운 과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이제 좀 강조해서 가르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statistics나 펑션을 좀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과정들은 실은 이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되나 싶을 만큼 기출문제들을 보거나 하면 교과과정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쉬운 편인데, 이 statistics는 half-statis test라고 해가지고 한국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대학교 과정의 통계학 과정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만 조금 신경을 써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AIHL 과정인데요. 사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과정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어디선가 이제 잘못된 내용들을 듣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배우는 내용들이겠는데요. 이 complex numbers, 물론 당연히 한국 수학에서 complex numbers는 가르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complex numbers는 complex plane이라던가 polar form, Cartesian form이라고 되어가지고 그 한국 수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복소 평면이라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교과정에서 빠진 매트릭스인데, 사실 매트릭스 더하기 빼기 아니야, 곱하기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아이겐 밸류즈, 아이겐 벡터스, 또 마르코프 체인스, 또는 그 rotations about the origin이라고 해서 또 원점에 대한 회전 변환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과정들이고요. 그리고 discrete mathematics에서 나오는 graph theory, 또는 Bernoulli diagram, 또 calculus에서는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differential equation이나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까지 가르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statistics에서는 포화송 distribution이나 confidence interval, 또는 half-statis test 같은 걸 가르치면서 정말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대학 과정의 통계학 입문 또는 통계학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전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예전에는 지금 2021년에 처음 시작한 요 과정 이전에는 그 further maths라고 하던가 further math 또는 HR options라고 하는 곳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과정들은 그 전에 하이어 레벨의 그 윗단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AHL 과정인데요. 저는 오늘 이 AAHL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드려야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geometry 또는 trigonometry, 여기에는 이제 vectors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alculus, 우리말로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과정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또 기출시험에서도 배점도 배점도 높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AAHL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는 한국 교과 과정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complex numbers, 아까 전에 말씀했던 complex numbers나 또는 trigonometry, 그 다음에 근데 trigonometry에서는 inverse trigonometry라고 하는 한국 수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ifferential equation, 아까 그 말씀드렸던 AIHL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integrating factor method 또는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Euler's method, 그 다음 Maclaurin series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미적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이 내용들이 한국의 고등학교 수학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과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2021년도 5월 달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만 명의 학생들이 봤는데요. 그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은 2021년 노벰버 11월 달의 시험인데, 그 시험은 왜 가지고 오지 않았냐면 아직 그 통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2020년도의 11월 달 시험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5,0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보고 있어요. 보통 11월 달에 시험을 보는 학생은 10,000에서 2만 명 사이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 그리고 수학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월달 시험들은 보통 한 10만 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학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요.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이 본 시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선택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렸는데 에셀 과정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대략 약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75% 정도가 되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SL 과정을 듣고 있고 HL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보통 AAHL을 듣고 있고 AIHL을 듣는 학생은 전 세계적으로 6,000명 좀 넘고 전체적으로는 6%밖에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AAHL을 듣는 학생들이 이 그 5점, 6점, 7점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전체의 7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AAHL을 선택한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득점을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IHL을 보는 학생들은 7점을 받은 학생의 수치가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AIHL은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과정인데 굉장히 많은 그 학생들이 지금 AAHL에서는 7점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AAHL에 비해서 적은 학생이 점수를 받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ASL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약 17.4%의 학생들만 7점을 받았고 그리고 AISL은 가장 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7점을 받은 학생들이 1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1, 2, 3점이라고 해서 거의 낙제점인데요. 이 낙제점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AISL, 즉 가장 쉬운 과정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 과정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는 그 수포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점수를 못 받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어려운 과정에 속하는 AHL 과정에서 AAHL 과정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정말 적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16.2%, 그 다음 6점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22.3%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정말 최소한 6점 이상은 받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7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AASL 과정, 저는 이제 AI 과정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비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ISL 과정을 듣는 학생들은 이건 너무나 쉬운 과정이라서 대학 입시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AIHL은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이 적은 만큼 이거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난이도의 그런 과정이 아니라서 도움받기도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점수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AI 과정은 모두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HL 과정은 그냥 이공계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과용 수학이고 SL 과정은 문과용 수학이다라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상경계 학생들의 경우는 가능하면 AAHL 과정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학생들은 수학 때문에 이제 뭐 무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AASL까지는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10개의 단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레이드 9, 그 다음에 그레이드 10, 즉 9학년 과정과 10학년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1학년과 12학년을 총 4개의 단계씩으로 각각 나눠놨어요. 그래서 11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 그리고 가을학기, 겨울방학, 그리고 봄학기, 그리고 다시 12학년 올라간 여름방학, 그 다음에 가을학기, 겨울방학, 봄학기. 사실은 이 그레이드 12의 마지막 봄학기가 끝나고 나면 5월 달에 파이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10단계로 나누어 놨고요. 자, 이제 그레이드 9에서 배우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레이드 9 이전까지입니다. 9학년까지의 그 학교 공부, 특히 수학 과정은 국제학교의 수학 과정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 수학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해놓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가르쳐 보곤 하는데 그래도 한국 수학을 했던 친구들이 조금 그 계산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적응력이 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레이드 9까지는 한국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중학교 3학년에 2차 함수, 인수분해, 2차 방정식 이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심화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과정의 도형 문제들은요, 도형 과정들은 해놓아서 나쁠 게 전혀 없는데 너무 심한 문제는 시키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심화 과정은 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IB 과정에서는 이런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진 않거든요. 그 중학수학,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유클리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여기는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맵 테스트라든가 AMC 등의 경시 수학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많이 시키시면,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시키시면 좋고, 그리고 그 센 수학의 C단계라던가 또는 뭐 실력 정석이나 뭐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와 같은 심화 문제들은 사실은 IB 과정과는 맞지 않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공부시키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학년이 들어가는 여름방학부터인데요. 자, 9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잘 마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10학년에 들어가는 여름방학에는 DP 1학년 과정, 즉 11학년 과정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DP 1학년 과정과, 그러니까 10학년 과정과 간단하게 11학년 과정은 거의 대부분의 과정들이 겹칩니다. 대신 11학년 과정에서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과정들을 배우기 때문에 제가 제 체감상 약 70% 정도의 내용들은 거의 겹치고 나머지 30% 정도를 11학년 과정에서 새로 배우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AAHL을 저는 이제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SL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라서 선행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친구들에게 선행을 시키면 모두 중간에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과정을 충실하게만 해서 그걸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L 과정은 그렇게 학교 과정을 따라만 가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HL 과정은 학교 과정을 따라가선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AAHL을 듣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 선행에 관련된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학년 들어가는 여름방학에 11학년 과정을 예습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IB 커리큘럼을 따라서 트리고노메트리를 공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수학에서 배우는 트리고노메트리와 IB 과정의 트리고노메트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IB 커리큘럼상의 트리고노메트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학에서는 요즘 가르치지 않는 그 덧셈 정리라던가 이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공식들을 IB 과정에서는 훨씬 더 어렵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IB 커리큘럼을 따라서 좀 공부를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제 10학년 2학기가 들어가는 무렵에는 IB 과정으로 미적분을 선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미적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한국 수학이 아니라 IB 과정의 미적분을 선행시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IB 과정과 한국 수학의 미적분 과정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미적분이 다 같이 왜 달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초점이 다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는지가 좀 다르고, 그리고 한국 수학의 미적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연속성이라던가 또는 극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진을 다 빼놓거든요. 그런데 IB 과정은 그런 수업들을 1시간이면 끝낼 수가 있고, 실은 미적분의 본질을 좀 더 열심히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 그 바깥에 있는 대학 과정에서 가르치는 그 함수의 해석이라던가 또는 변화라던가 또는 실생활에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사실은 IB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IB 시험에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거든요. 내용들이.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10학년 2학기에는 한국 수학이 아닌 IB 과정으로 미적분을 선행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무작정 한국 수학 선행은 뭐 돈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에너지 낭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DP 1학년 과정을 제가 그 선행을 한국 수학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사실은 IB 과정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양쪽 커리큘럼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 수업을 들으면 좋긴 한데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10학년부터는 한국 수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들의 에너지를 쏟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0학년부터는 IB 과정을 그냥 미리 선행을 시키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실제 DP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11학년으로 넘어가는 이 여름방학에는 12학년들과 함께 다시 IB 캘큘러스, 즉 미적분을 선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10학년 과정에 넘어오면서 자, 10학년에 들어가는 10학년 2학기에 미적분을 한번 선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애들이 이때 보는 이 선행이 이거 했으니까 다 알아가 아니라 한번 보고 나서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11학년 여름방학에 들어오면서 다시 칼큘러스를 보게 되는데 이때도 저는 애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3번 정도는 이제 봐줘야 그때 이해가 되는데 그게 12학년으로 들어가는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박스들을 쳐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지금 11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12학년 들어가는 여름방학 이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미적분을 다뤄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11학년에 들어가는 여름방학에는 칼큘러스 선행을 하고 이때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12학년 들어가는 이제 그 여름방학에 칼큘러스를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이들이 내가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11학년을 대비한 수업들을 듣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학원에도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 중에 약간 수준이 괜찮거나 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좀 보게 하시고 가능하면 이 학생들은 캘큘러스를 좀 선행시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지금 이 홍보 영상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지금 설명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애가 지금 10학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 학생들은 가능하면 이번 봄에 미적분을 조금 선행을 시키시고 가능하면 그 IB 커리큘럼을 통해서 미적분을 선행을 시키시고 11학년으로 올라가는 여름방학에 가능하면 12학년들과 함께 그 칼큘러스를 듣게 좀 아이들에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1학년 1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학교 진도를 따라가면서, 왜냐면 아직 뭐 예습이 그 10학년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학년 과정과 비슷한데 11학년 1학기에는 그냥 학교 진도를 따라가면서 미적분을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1학년 1학기가 뭐 10학년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AAHL을 선택한 학생들 정도라면 이 정도는 좀 쉽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학기부터 이제 그 스프링부터는 그 11학년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좀 많이 바빠지고 난이도가 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적분을 복습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이제 11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이때부터는 미적분이 아니라 학교 진도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인데요. 뭐 트리고노메트리를 배워야 하고 이제 그 2학기부터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벡터스 또는 컴플렉스 넘버스와 컴플렉스 플레인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이 벡터도 마찬가지고 컴플렉스 넘버스랑 컴플렉스 플레인은 특히 컴플렉스 넘버스는 한국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대학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벡터스도 한국의 기하 벡터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를 공부한 학생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 수학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배우는 내용, 이 포커스가 좀 다르니까 한국 수학을 그냥 시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IB 과정을 듣게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 트리고노메트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 수학보다 훨씬 깊이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 수학을만 해서는 절대 다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한 3주 정도로 이 과정을 한번 쭉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11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이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이 시작되는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얘가 이제 기출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IB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건 좀 보면서 갈게요. 자, 그 AAHL 과정에서 지오메트리와 트리고노메트리 그리고 캘큘러스에 이제 그 약간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1학년 2학기 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오메트리와 트리고노메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벡터스가 들어가고 컴플렉스 넘버스가 아니라 컴플렉스 플레인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11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을 했고 그리고 GPA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 미적분 이런 게 아니라 딱 학교 공부 그리고 기출문제들 풀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요. 이제 12학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IB 캘큘러스를 총정리해야 되고 이때가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학년 1학기가 가장 바쁜 학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때는 이제 IA나 뭐 Extended Essay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써야 하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것들이 마감이 있는 학기라서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는 9월달부터 미국이나 영국의 입학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고 그리고 뭐 다른 과목들도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학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패닉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고 심지어 이런 보고서들이나 마감에 막 쫓겨가지고 학교를 결석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랑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이 학기 중에는 결석률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뭐 따로 수업을 준비하거나 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태인 거고요. 자, 이제 이 바쁜 12학년 1학기를 뭐 미적분을 잘 마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먹이잼이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이제 패스 페이퍼들을 총 정리해야 하거든요. 이 겨울방학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을 모두 총정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뭐 어려웠었고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제가 이제 총정리를 해주는데 그런 자주 출제되거나 중요한 개념들 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이나 뭐 실수할 수 있는 개념들을 위주로 이제 총정리를 하면 될 거고 12학년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그때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뭐 출제 예상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그리고 페이퍼 3라고 해가지고 그 IB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페이퍼 3는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뭐 새로운 증명 문제라던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증명하고 추론하고 이제 하면서 끝에 결국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집중 공략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어서 빨리 그 코로나 시기가 끝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좀 더 뭐 피드백도 받아가면서 질문에 답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